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025년도 제1회 기사 실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소방시설 도시기호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도시기호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도시기호가 이 KSC로 정한 게 있고 소방청장 고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소방청장 고시로 되어 있는 이 그 심벌 명칭을 도시교 명칭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고 있는 KSC로 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는 소방청장 고시 이 도시기호 명칭을 가지고 기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약간 명칭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요 심벌기호가 나왔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정운식 감지기에 우리 그 감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감지선. 그래서 이거는 애관이 전선상으로 되어 있는 감지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KSC 심벌에서는 이 감지선이라고 안 되어 있고 정운식 감지선, 정운식 감지기의 감지선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감지선이고요. 자, 이거는 동일하죠. 이거는 정운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정운식 스포트형 감지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죠.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심벌기호입니다. 요게 이제 그 KS 심벌에서는 경보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소방청장 고시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비상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사 뭐 이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소방청장 고시 심벌로 암기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상벨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린기호는 KSC 심벌이나 소방청장 고시 심벌이나 동일합니다. 중계기 이렇게 되죠. 중계기. 그래서 소방시설 도시기호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 통상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각 1점 정도씩 이렇게 주죠. 자,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그런 문제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광전식. 광전식에는 스포트형도 있고 이렇게 공기 흡입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지기 중에서 공기 흡입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에 대한 계략도다. 이게 계략도예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로 출제를 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엔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캡이 씌워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기가 유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 홀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샘플링 홀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기 안에 들어 있는 그 연기 입자를 갖다가 이게 이 공기 흡입형 감지기가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광전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광전식 공기흡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빛을 쏘는데 주로 이제 보면 레이저 빛을 쏘아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연기 감지기에 연기에 입자를 갖다가 검출을 해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일정 이상이 되면 신호를 발하는 이제 그런 감지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림의 감지기 동작 원리를 간단히 써라 그랬어요. 뭐 계략적으로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감지기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기 흡입 장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 흡입 장치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진공펌프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흡입을 해가지고 감지하고자 하는 이치의 공기를 흡입을 하죠. 그러니까 흡입을 하면 그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죠. 연기, 입자 농도,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에 작동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 공기 흡입 장치는 공기 배관망에 설치된, 이게 지금 공기 배관망이죠, 이게 파이프니까 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샘플링 지점에서 감지 부분까지, 그래서 몇 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20초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이내냐, 그러니까 이내는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이내까지 써줘야 돼요. 120초 이내다. 근데 여기는 이내가 있으니까 120초 이렇게만 써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뭐 전통적으로 많이 그간에 기출이 됐던 그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 숙지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유도등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등은 어디다 설치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출입구잖아요. 출입구. 그래서 다 이렇게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이렇게. 그래서 출입구 그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여러분도 건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 통상 얘기를 하면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면과 맞닿아 있는 층, 지면과 맞닿아 있는 층,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1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 이렇게 지면과 맞닿아 있는. 사실은 이제 꼭 1층이 아니래도 지면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할 때,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지면인데 여기가 이렇게 지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여기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지면과 맞닿아 있는 층의 개념을 가지고 1번을 암기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출입구가 아니더라도 부속실, 이제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전실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부속실. 그래서 이제 부속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계단이에요. 지금 요 계단을 도시해 놓은 거예요. 계단이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복도죠. 복도. 바로 이제 부속실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속실이. 부속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전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유도등을, 피난구 유도등을 여기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도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계단이 이렇게 문으로 구획이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문으로 구획된 경우와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만약에 이제 문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부속실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계단실이 됩니다.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은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계단실 들어가는 여기. 예. 그다음에 부속실 여기죠, 여기. 요 부속실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 그래서 이러한 이 두 번째 부분은 지면과 맞닿아 있는 층, 외의 층, 지상으로서, 지상으로서. 근데 사실 이 우리가 법에서는 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요게 좀 법에서는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그 피난층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게 피난층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 피난층을 이렇게 안 쓰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 현재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이 개념이 이 피난층의 개념 1번은, 자 그러면 요 2번은 뭐냐 그러면 피난층 외층이 되는 거죠. 피난층 외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죠. 1과 2 그러면 이렇게 피난층 또는 피난층이 아니 그 밖의 층에 따르는 거기에 이르기 한 출입구에 이르는 그 출입구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출입구로 가기 위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건축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저 3번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화구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건축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이 복도를 통해 이렇게 가야 되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구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여기 이렇게 구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왕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왕래하기가 어려우니까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 문을 통해서 이쪽을 경유해서 갈 수 있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난층 또는 피난층 외층의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면 모두 다 거기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피난을 개시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좀 그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될 이유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제 문제지에 그 답안지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장소 4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백도 없고 아무것도 표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지를 하나, 둘, 셋, 4개로 나눠놨죠. 또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라, 다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나눠져 있다면 뭐가 다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채점을 해주겠다. 부분 채점을 해주겠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부분 채점에 일단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쓰면, 예를 들어서 이걸 6점이었어요. 그러면 다 쓰면 6점이고 하나라도 못 쓰면 0점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 그 답안지를 보시고 이렇게 딱 보고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판단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이걸 일단은 좀 밀어놔야 돼. 왜? 하나라도 못 쓰면은 0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단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뭐 하나를 덜 썼더라도 점수를 부분적으로 준다는 얘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부착 높이별 적응성 감지기 종류를 쓰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착 높이에 따라서 적응성 있는 감지기들이 있죠. 만약에 4m 미만이다 그러면 모든 감지기는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높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감지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답을 준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되는 것만 써주시면 되거든. 응? 그러면은 굉장히 이 점수 맞기가 쉽죠. 점수 맞기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요게 이제 이렇게 탈락 이게 없고 요 두 개만 탈락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5m 이상 20m 미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8m 이상 15m 미만에서는 1 정도 되고 2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높이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2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락이죠, 이게 탈락.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옮기고 상단에 있는 것만 1종 이렇게 되면 되겠죠. 광전식, 스포츠용, 분리형, 공기부평 1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감지기, 연기복합형 감지기, 연기복합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시 20m 이상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 1종에서 이제 탈락이 되죠. 여기는 이제 특수한 감지기, 감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 특수한 것만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 광전식 스포츠형은 아예 안 되죠. 이게 이렇게 가면 스포츠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이 되는데, 요 일종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고, 신호 방식이 뭐야 되느냐 그러면 아날로그식이야 돼요. 아날로그식.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호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이야 돼. 아날로그 방식. 자, 그리고 불법 감지기나 연기복합형은 연기복합형도 안 돼요. 불법 감지기는 됩니다. 그래서 광전 20m 이상이 되면 광전식 분리형 또는 공기 흡입형 중에서 반드시 신호 방식이 뭐여야 된다? 보통식은 안 돼요. 아날로그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감지기 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5번은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로 유도 등에는 복도 통로 유도 등도 있고, 거실 통로 유도 등도 있고, 계단 통로 유도 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말 그대로 이제 거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거실. 그래서 자,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거 이거죠, 뭐.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는 게 거실 통로 유도 등이죠.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이 및 이 배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부러진 모퉁이는 거리에 관계없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난을 할 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부러진 모퉁이는 반드시 거실 통로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로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자,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보행거리 20m마다. 자, 근데 거실에 통로에 설치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그랬어요. 다만 안 하더라도 단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문이거든요. 다만 단. 그러니까 음은 단이고 뜻은 다만이라는 얘기니까. 거실의 통로가
벽체와 같은 것으로 구획이 됐어요. 이때는 거실 통로 유도등이 아닌 뭐를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단서 조항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 숙지를 해서 해 주셔야 돼요. 뭐 암기는 뭐 왕도가 없어요. 그냥 반복해야 되는 거야. 왕도가 없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암기를 할 때 좀 그거를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좀 암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예? 예. 그리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실 통로 유도등이 어떻게 부착이 돼 있지? 어떻게 설치가 돼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미지화를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다닐 때 뭐 그 이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데 막 흔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도 그 다 지금 기출됐던 문제들이에요. 감지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응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적응성이 없으면 감지기가 뭐 있으나 마나 거니까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 뭐 이렇게 급속한 또는 급격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급속한 연소 확대.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곳.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차회로 방식. 이 교차회로 방식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소화 설비 쪽의 감지기인데 소화 설비에 부착하는 감지기죠. 소화 설비에 부착하는 감지기의 회로 방식입니다. 회로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역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감지기를 이렇게 회로별로 이렇게 최소 2회로 구역은 하나인데 최소 2회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를 뺀다면 2회로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2회로가 이상으로 돼 있을 때 모두 감지 모두 작동을 해야 설비 작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좀 그 축적 기능을 넣어가지고 바로 신호를 전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지연을 해버린다면 그러죠? 불보듯 뻔하게 이 소화 설비 작동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교차회로 방식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신기가 축적형 수신기예요. 근데 거기에 감지기까지 축적형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중 축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그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교차회로 방식,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 그 다음에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감지기. 이렇게 이것도 많이 출제됐던 그런 유형이에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관련된 다음 강물음의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랬죠. 요거는 뭐 이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기출 문제의 형태예요. 예전에 출제가 됐던.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화해주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서 고유 신호로서 수신, 그러니까 뭐예요? 아령 이렇게 되면 수신기 이렇게 되죠.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있죠. 제어 기능을 수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제어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복합형이라고 그러죠. 복합형. 뭐 복합식 뭐 이렇게. 그러면 1번은 뭐가 되겠어요? 이걸 합해야죠. 그러니까 R형 복합식 수신기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을 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글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구역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경계구역밖에 없죠. 경계구역. 이렇게 되고 3번.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서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그랬어요. 신호를 받아가지고 수신기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중계기 이렇게 되죠. 가운데서 이제 중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를 한대요. 그럼 감지기지 뭐.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이렇게 되면 감지기가 되겠죠. 자, 5번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수동으로 발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발신기. 이렇게 되죠. 자, 수동은 발신기고 자동은 감지기. 뭐 이렇게 되죠. 6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을 해서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경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신호를 갖다가 시각 경보기에 전달을 해서 경보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장치죠. 시각 경보 장치. 그러니까 이 시각 경보 장치에는 이렇게 시각 경보기와 전멸 형태의 그 경보 장치가 있다는 거죠. 자, 7번.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P형이에요. P형 수신기입니다.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대 상물에게 관계자에게 그냥 경보하여 주는 것. 여기서 끝났죠.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 P형 수신기 이렇게 돼요.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로 수신하여. 고유 신호로 수신 그러면 R형이죠. R형 수신기 이렇게 되는데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R형 수신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뒤에 이제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거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복합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을 해서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대 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뭐 분말, 배연 설비 등의 가압 송수 장치 또는 기동 장치 등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제어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게 공통 신호로서 수신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리고서 관계자에게 경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P형 수신기잖아. 그지? P형 수신기. 근데 이러한 제어 기능이 있대. 제어 기능. 에? 자, 이 제어 기능이 있으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복합식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P형 복합식이 들어가는 거죠. P형 복합식 수신기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예전 거에 비해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추가가 됐을 수는 있어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직적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랬어요. 계단, 직통 계단 외의 곳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얼마 이하로서, 뭐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겠죠? 미터.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5m예요. 그래서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래서 그런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와 덕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계단 경사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라든가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단 경사로에 한해서는 이 높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하층이니까 이거는 이제 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몇 미터 이하냐 그러면 45m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구역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하층이 있는 경우 하나로 하는데, 다만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층수가 몇 개일 때냐? 하나입니다. 하나. 지하층의 층수가 하나일 경우 하나.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준은 뭐라고 돼 있냐? 한 개 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층수니까 하나의 층이죠. 하나의 층이니까 우리 기준대로 그대로 씁니다. 기준대로 한 개의 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개 층일 경우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나누지 않는다. 외기의 면화에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의 면화는 각 부분으로부터 5m죠.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산입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5m고 이것도 5m죠.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뭐 어떤 설비가 들어가겠죠. 무슨 설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설비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그러니까 여기가 제연 설비예요. 제연 설비. 그래서 이 구역이 제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소화 설비 등은 방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쓰고,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근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경계구역의 면적으로 따질 때 면적이 600이 아니고 이거는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방호구역이 하나의 방호구역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된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하나의 경계구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옛날에 이제 기출이 참 많이 됐던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제 증폭기 등이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무선중계기,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 숙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은 지금 보니까 뭐냐 그러면 상용전원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 이 전기 저장 장치가 이거죠.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바로 뭐냐고요. 답 주었죠. 전기 저장 장치. 그러면 뭐만 하나 더 쓰면 돼요.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다. 그래서
요 1번은 상용전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선은 전원까지 배선은 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용 배선이죠. 그러니까 전용으로 해야 된다. 또는 그랬어요. 또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교류전압 옥내간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은 상용전원에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축전제니까 요거는 이제 그 직류잖아요. 직류 DC 직류.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직류가 있으니까 또 뭣도 있어요? 교류도 있다. 그러니까 상용전원은 직류 교류, 상용전원의 개념을 그 기준으로 놓고 있고. 자, 2번은 뭐냐면 증폭기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전원 정상 여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등과 전압계죠. 그래서 두 가지 표시등과 전압계 이걸 써주시면 되겠고, 증폭계는 그다음에 이 3호에 관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비상전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비상전원. 그러니까 증폭계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가 무선 중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게 바로 무통에서의 그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로 출제됐던 증폭기 등에 대한 기준 문제가 되겠어요. 자주 나오니까 암기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서 외피의 색상별 공칭 작동원들을 쓰시오 그랬는데, 이 이제 정원식 감지 선형은 외피 그런데 이 외관이 전선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선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전선 형태. 근데 이게 색깔이 있습니다. 백청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색깔에 따른 공칭 작동원도 범위가 있어요. 자, 80, 그다음에 120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니까 80도씨 이하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겹쳐요. 80도씨 이상, 요게 겹쳐. 120도씨 이하 이렇게. 그다음에 120도씨 이상, 초과가 아니고 이상. 여기도 이하, 이상,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